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직 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여러분의 고통이 사실은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요즘 잠이 안 와서 고생하고 계시나요? 새벽에 자꾸 깨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준혁입니다. 지난 25년간 2,000명이 넘는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진실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수면장애의 5가지 초기 신호. 둘째, 집에서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셋째,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는 7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가 25년간 정리한 수면 체크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은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환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김영숙 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꿨지만 상황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58세,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죠. 가족들도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되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얕은 잠이라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다시 깨서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손님들 주문을 받다가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정 조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들딸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특히 딸이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한 것뿐이야.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그렇듯 김 씨도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병원 가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 이 모든 게 그를 병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한 와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뇌나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60에서 100으로 높았고
혈당도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제야 김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의사는 수면 클리닉 진료를 권했고 그렇게 김 씨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김 씨를 봤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핏발이 서 있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전형적인 만성불면증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잠을 못 주무셨나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요.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깨시나요? 네, 새벽 4시쯤 되면 깨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못 자요. 낮에 졸리신가요? 너무 졸려요. 하지만 일하느라 잘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해도 또 잠이 안 와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포착했습니다. 첫째, 입면장애.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 둘째, 수면 유지 장애.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잔다는 것. 셋째, 낮 시간 졸림.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룻밤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뇌파, 호흡, 심박수, 근육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입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김 씨는 밤새 깊은 잠을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수면 단계 3과 4, 즉 깊은 잠의 비율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렘 수면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뇌의 정보 처리와 기억 정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씨는 이 렘 수면마저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김영숙 씨, 지금 상태는 심각합니다. 만성불면증이고 이미 2차적인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진 것도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평생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은 필요하다면 단기간만 사용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와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간 2주에 한 번씩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수면 일기를 쓰게 했고 하나씩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딸이 매일 저녁 전화해서 수면 일기 썼냐고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김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제 밤 11시 30분이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가끔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이 덜하고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혈압과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김 씨는 건강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전날 밤 푹 잔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김 씨가 밝아졌다며 좋아합니다.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건 아닐까 걱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불면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병균과 싸웁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이 모든 중요한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인데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만성불면증 환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야간 교대 근무를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만성불면증 환자의 고혈압 발병률은 정상인의 2배입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체중이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가 호르몬은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수면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불면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40%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와 비슷한 인지 능력 저하를 보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니 정말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불면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되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둘째, 밤에 3번 이상 깬다. 셋째,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잔다. 넷째, 9시간 이상 자도 피곤하다. 다섯째, 낮에 졸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어떠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없다면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들어주세요. 이제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불면증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건강 걱정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잠을 방해합니다.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꼬리를 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김영숙 씨의 경우도 이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식당 경영에 대한 부담, 자녀들 걱정, 노후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책임감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저녁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등의 습관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나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셋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덥거나 춥거나 침대와 베개가 불편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의 경우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층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도심의 경우 자동차 소음이나 가로등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신체적 질환입니다. 만성 통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빈뇨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수십 번씩 호흡이 멈춰서 뇌가 깨는 질환입니다.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과 카페인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 항구울제, 스테로이드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말할 것도 없죠.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3잔, 4잔씩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유볼까지 핵심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 없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몰아서 자려고 합니다.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른바 월요병이죠. 그러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2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속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에 따라 침실 온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도 안 되고 겨울철 난방을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아주 작은 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전등의 불빛, 디지털 시계의 숫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소음도 차단해야 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다른 소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선택하세요. 베개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교체를 고려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 TV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드라마나 뉴스는 피하세요.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잔잔한 프로그램이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캐모마일 차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찬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물 온도는 섭씨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네 번째 방법은 낮 시간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30분만 햇빛을 쬐도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세요.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세요. 이게 힘들다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쬐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단,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저녁 운동을 하시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가 적당합니다. 낮잠은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5번째 방법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가 너무 고파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세요. 흰살 생선, 두부, 계란, 바나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방암기는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 체내에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술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술은 잠드는 건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렘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더 피곤합니다. 6번째 방법은 걱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낮 동안 따로 걱정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20분간은 걱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때 걱정을 모두 하세요. 걱정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세요.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478.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걸 4번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잠이 옵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를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20분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다 다시 졸리면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걸 반복하세요. 이 방법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습관이 생기면 침대를 스트레스의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불면증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5년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이 잠을 방해했습니다. 이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엔 밤 11시에 눈이 멀뚱멀뚱했지만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낮 시간 활동을 늘렸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30분씩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 외로움도 덜하고 낮에 적당히 피곤해서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저녁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는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했습니다. 10시 30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런 루틴이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밤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금 이 씨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니 삶의 의욕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2세 박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중소기업 대표로 사업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매일 밤 사업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직원 월급, 세금, 대출 이자 등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 씨는 걱정관리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20분간 걱정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음날 할 일 목록에 추가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침실 환경도 바꿨습니다. 침실에서 노트북을 치우고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두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고 다음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478. 호흡법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 호흡법을 10분간 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잠이 왔습니다. 2개월 후 박 씨는 밤 12시 전에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낮에 업무 능률도 올랐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밝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는 70세 최명희 씨의 사례입니다. 최 씨는 관절염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자주 깼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낮 시간 활동과 식습관을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서 수중 운동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반대로 설탕, 흰 밀가루, 가공식품은 줄였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녁 루틴으로는 온찜질을 추가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무릎에 따뜻한 찜질팩을 20분간 데웠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고 잠들기가 수월했습니다. 3개월 후 초혜 씨는 통증이 많이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통증이 있지만 이전처럼 잠을 방해하진 않았습니다. 낮에 활동량이 늘어나니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졌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겁니다. 불면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3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이 계속 실천하게 만듭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이 저녁 산책을 하거나 같이 명상을 하거나 서로 수면 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10초 자가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로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세요. 둘째,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세요. 셋째,
잠들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하세요. 30분 이내에 잠들었다면 정상입니다. 30분에서 60분이 걸렸다면 경미한 불면증입니다. 60분 이상 걸렸다면 중등도 불면증입니다. 이런 상태가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간단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낮 시간에 조용한 방에서 눕거나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잠이 오는지 확인하세요. 5분 이내에 잠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낮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 항목들을 기록하세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총 수면 시간은 얼마인지,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낮에 졸렸는지. 2주간 이렇게 기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어떤 날 못 잤는지, 그날 무엇이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면증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동반된 경우,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 뇌파, 호흡, 심박수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불면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약물 없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입니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세요. 한방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침, 뜸, 한약 등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나 갱년기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력이 넘칩니다.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세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낮 시간 활동을 조절하세요.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걱정을 관리하세요. 20분 룰을 지키세요. 이 유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세요.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의사 모두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지 않으셨나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수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